오늘은 배우자 운과 자식 운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축, 기미, 을의 갑신 사주가 있습니다. 자, 미월에 태어난 을목이죠. 을목인데 월간에 이렇게 토가 투관했기 때문에 편제격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이 사주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이제 편제격인데 간목 시간에 간목이 투관해서 이렇게 갑비합 이렇게 간목이 나의 관을 노리고 있는 게 이제 좀 특징이 되겠고 이 사주에서는 이렇게 해미 왕지가 빠진 해미 반합을 짓고 있고 있는데 충미충이 있다. 또 일시지가 이렇게 신의 천, 신의 해라고도 하죠. 신의 천이 있다. 이게 특징인 사주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배우자 운과 자식 운을 볼 텐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배우자 운, 뭐 어떤 운, 뭐 자식운, 부모 운을 볼 때는 해당 궁을 보라 그랬습니다. 해당 궁을 먼저 본 다음에 해당 성을 찾아라. 그래서 gem관을 해서 봐야 된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배우자 운을 보게 되면은 배우자 일지를 보겠습니다. 배우자 자리죠. 일지 배우자 자리. 배우자 자리를 보게 되면은 이 해수는 항상 어떻게 해미 이렇게 반합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 해미는 이 정임과 갑비가 다 암합을 하고 있는 상태죠. 이렇게. 그래서 해미 이렇게 항상 운동을 하고 있어요. 목 운동을. 그럼 이 해수는 이제 우리 글자로 한번 보면은 정인이라는 글자고요. 미토는 나한테 편제가 되죠. 이렇게 늘 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를 축적한다 하게 되면 이분은 반대 이런 사주팔자들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게 되고 부동산 운이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팔자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일지는 배우자 자리라 그랬죠. 배우자 자리가 항상 이렇게 움직여요. 많이 놀고 있는 글자는 아니더라. 이렇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배우자는 괜찮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능력이 있다거나 사회적 진출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면 해당 궁을 봤으면 해당 성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성을 볼게요. 관성은 이제 시지에 있는 신금이 있습니다. 신금이 있는데 이 글자만 보고도 글자가 저 시지에 있기 때문에 결혼이 늦겠다라고 표현도 하죠. 물론 결혼이 늦겠다는 거는 시지에 있는 이제 관성이 있어서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은 시지에 관성이 있어서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햄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충미충을 깨고 있죠. 이럴 때는 이제 해미 운동이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결혼이 궁으로 봐도 그렇고 성으로 봐도 빠른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겠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일시지가 이렇게 신의 천, 신의 해 어떤 거 불러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신의 천을 하고 있을 때 어떤 글자가 타격을 받느냐 이거죠. 신금이죠. 신금이 더 타격을 많이 받고 일지 해수는 더 발하더라 오히려. 자, 그러면은 관이 좋다 그랬는데 관이 여기서는 깨졌다고 그럼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 이거죠. 자, 이 관은 우선 이 자리는 자식 자리예요. 자식 자리가 됩니다. 근데 성으로는 이제 정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내가 현출한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자식운이 없어요. 자식이 자식이 없거나 그러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배우자와 문제가 생길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 보게 되면 어, 아까 말했다. 배우자는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확률이 높은데 자식이 없더라 이렇게 표현도 되어요. 물론 자식을 나타내는 글자는 식상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식상을 보게 되면 이 사주가 미중에 정화밖에 없죠. 미중에 정화를 보고 자식이 없겠네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 이 사주에서 이 신금 이 시지는 또 공망이에요. 공망인데 이 사주에 식상이 미중에 정화밖에 없어서 안 좋다, 무식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계절 자체가 사오미 계절, 화계절이에요. 화계절이기 때문에 무식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내가 이 식상을 아주 잘못 쓰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게 식신이 되겠죠. 이걸 잘 쓰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다만 여기는 나의 사익궁이죠. 직업궁입니다. 직업궁으로서의 경제활동으로서의 어떤 나의 능력을 잘 발휘는 할 수는 있지만 이 시지가 상당히 불리하죠. 자식자리, 공망.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는 상당히 좋은 배우자를 만날 확률이 높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식운이 없다. 시지가 깨지기 때문에. 두 번째, 만일 이런 사주들이 만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은 괜찮을지 몰라도 배우자가 좋지 않더라. 이렇게 나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분은 아주 좋은 배우자를 만났어요. 근데 자식이 없습니다. 자, 결혼도 상당히 늦게 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사주를 봤을 때 항상 눈에 띄지 않는데 식상이 없어서 자식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봐도 되지 않는가요? 물론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뭐 사주의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사주는 미월, 여름에 태어났다.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굳이 식상이 투환하지 않아도 식상이 있다고 봐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식 이 자리가 신의 천으로 깨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자식운은 솔직히 좀 떨어지는 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배우자운, 부모운, 자식운 등등을 볼 때, 뭐 가택궁도 봐야 되고 직장궁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해당 궁을 먼저 봐야 됩니다. 직장의 변화를 봐야 된다. 부모 형제의 변화를 봐야 된다 하게 되면 월지를 봐야 되겠고 자식운의 변화를 봐야 되겠다. 그럼 항상 먼저 궁을 먼저 봐야 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궁이 차지하는 경우가 한 60에서 한 70% 정도 되어요. 그 정도로 비중이 높다 이거죠. 그럼 해당 성을 봐야 되는 경우는 20에서 한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해당 글자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점을 눈여겨봐서 항상 볼 때는 궁과 성을 겸관을 해서 봐야 된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수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배우자 운과 자식 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